에메랄드빛 바다와 수려한 기암괴석이 아름다운 이곳. 오늘은 당머르 해안길에서 시작해 볼까요? 와, 너무 좋다. 아, 근데 진짜 멋있다. 와. 성원 씨, 풍경만 감상할 게 아니라 오늘의 주제를 찾아야죠. 바람 부는 제주에는 돌도 많지만 피디님, 오늘 끝난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보물을 찾았습니다. 제주도 하면 뭐예요? 이 아름다운 풍경, 맑은 공기. 정답 자연 아니에요? 오늘 끝난 것 같은데요? 그럴 리가요.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것. 족자 속에 어떤 힌트가 있을까요? 자연은 자연 같은데, 근데 자연이라기보다는 돌담이거든요. 근데 오늘 감이 왔어요. 오호, 성원 씨 오늘 자신감이 넘치네요. 시청자 여러분은 아시겠어요? 자신 있게 찾아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기 퇴근하겠습니다. 가시죠. 따라라따따. 콧노래까지. 성원 씨 오늘은 과연 마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주제를 찾아 나서 봅니다. 성원 씨 벌써 찾은 건가요? 저건가? 저 찾은 것 같아요. 저기 뒤에 보이는 소나무 옆에 저기 맞죠? 저기도 딱 언뜻 봐도 담이 한 2m, 3m는 돼 보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딱 울퉁불퉁 옛날에 한 거잖아요. 근데 저기 확실해요. 맞죠? 오늘도 땡. 얼핏 보기에 돌담과 비슷해 보이기도 하네요. 그렇지만 오늘의 주제는 바로 환해장성입니다. 해안가에 쭉 이어진 모습이 만리장성과 같아 해서 탐나 때 쌓은 만리장성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아주 오래전부터 제주섬을 지켜준 방어진지였던 환해장성. 지금은 제주 10군데에 짧은 구간만 남아있는데 그 가치를 인정받아 제주도 기념물로 보존되고 있다네요. 우리가 모르고 스쳤던 바다 돌담 환해장성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요? 오늘 오프닝 진짜 금방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도 진짜 호기롭게 시작을 했거든요. 어디 가야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혹시 저한테 도움을 주실 교수님이신가요? 예. 오늘의 여정을 함께할 김태일 선생님입니다. 오늘 정답이 환해장성이라고 들었어요. 오는 길에. 네. 결국 오늘도 문제를 틀렸거든요. 바다를 둘러싼 긴 성이라는 의미를 가진 게 바로 환해장성이 가지고 있는 문자의 의미고요. 왜 바닷가에 있었냐? 네. 제주도는 육지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그죠? 해적의 침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외적들이 침입이 많이 있었으니까. 맞네. 1차적으로 바닷가에 들어오는 진입 자체를 못하게 막으려고 쌓은 성이다. 그죠. 라고 옛날엔 보시면 될 다 것 배 타고 이렇게 바다 해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외부의 침입을 막아내야만 했던 섬의 숙명. 그 기록은 고서에도 남아있죠. 이 책에 표기된 고장성이 바로 환해장성입니다. 300리나 되는 환해장성은 고려 때 삼별초를 막기 위해 처음 축조됐다고 전해집니다. 교수님, 이 네. 족자 속 사진을 보면 이게 돌담이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돌로 쌓은 거는 맞지만 네. 목적과 그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밭담과 이 환해장성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뭐가 다를까요? 아까 말씀드린 환해장성은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니까요. 네. 높고
높고 또 크게 쌓아야 되는 부분. 견고하고. 그렇죠. 그렇죠. 높게 쌓으면 쌓을수록 구조적으로 불안하니까 좀 밑변이 높고 위로 갈수록 좀 이렇게 가늘어지는 그런 형태가 일반적으로 많죠. 근데 밭담은 높고 크게 쌓을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경계를 해야 되고 구분이 져야 되잖아요. 소유. 그죠. 그 다음에 뭐 일정한 부분에서는 이제 바람의 저항도 좀 막아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크게 높게 쌓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소의 문제. 장소요? 네. 돌을 이게 멀리서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때 당연한 그죠. 이 무거운 걸 누가 어떻게 지고 가져올 수 없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돌을 쌓았으니까 바닷가에 있는 돌들은 모난 돌이었거든요. 그죠. 네, 이 바다의 오랜 그 파도 맞고 파도와 바람 바람에 맞고, 의해서 우리가 여기는 뭐 먹돌이라 되죠. 그러죠. 네. 이런 돌들이 많기 때문에 환해장성은 모난 돌이 없는 멍돌돌에 이렇게 구축이 됐다. 근데 밭땅 같은 경우는 바닷가에 접해 있는 돌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게 거칠고 모아놓은 돌이 많잖아요. 네모난 돌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거친 돌들이 현무암들이 이제 그 원형 그대로를 쌓은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제 그런 이 둥글둥하게 세월의 풍파에 잘 다듬어진 멍돌들이 이렇게 쌓여진 게 바로 환해장성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미학적 가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바다 근처에 있는 돌들로 쌓아 올린 환해장성. 그래서 대부분의 환해장성이 돌담이나 밭담과는 달리 동글동글한 게 특징입니다. 바다와 어우러져 길게 이어진 환해장성은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절경이기도 하죠. 지금은 경관으로 가치가 높지만 당시에는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방어진지였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환해장성을 바라볼 때랑 안에서 바다를 보면서 볼 때랑 느낌이 아예 다르거든요. 환해장성, 이건 방어유적인데 방어유적이 안과 밖에 생각하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하겠어요? 방어하는 쪽이 더 유리한 입장에서 방어를 하도록 진지를 구축해야 되고 여기에 해안가에 위치해 높은 쪽에서 성을 쌓아야 되고 지금 우리 서 있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방어의 한 공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아이고 공격이다 막아라 오! 그렇죠. 공격을 하려 그러면 당연히 성 위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노출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동도 하면서 공격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야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환해장성을 구축할 때는 그리 쉽지 않았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삼별초의 군인들과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동원이 됐었기 때문에 다 손으로 했던 작업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이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상상만으로도 끔찍해서 상상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또 환해장성이 우리 제주 사람들의 삶의 고통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또 삼별초라는 역사의 문화 유적, 단순한 돌이 아니고 돌 속에 담겨 있는 제주 사람들의 삶의 역사나 아픔의 역사들이 담겨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알고 보면 귀중한 자산이고 모르면 그냥 돌인 것이죠. 풀 한 포기, 돌 하나, 또 우리 곁을 스쳐가는 바람 하나도 감사하고 또 소중하게 느끼는 그게 제주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건축과가 아니라 뭐 철학과나 어디 국문학과 그런 환해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니까 훨씬 재밌고 좀 뜻깊은 것 같아요. 지나면서 볼 때는 그냥 흔히 제주도에 있는 돌담이라고만 생각해서 아름답다라고만 느꼈는데 이 신촌 말고는 또 다른 곳에서 이 300리의 길을 아울렀던 환해장성 만나볼 수 없습니까? 다 남아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분적으로 남아 있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때는 환해장성이라는 게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귀중한 줄 모르고 이렇게 도로를 개설하면서 없애버리는 그것도 아쉽습니다. 있고 북촌에도 원형이 남아 있고 또 이게 복원하면서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소의 특성이 많이 반영된 것도 환해장성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축조 방식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복원하면서 약간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럼 지금 빨리 북촌으로 가서 북촌만의 환해장성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우리 가까이 있는 곳이니까요. 한번 가셔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또 다른 환해장성을 찾아 떠나는 길. 이웃마을 북촌리 해안가에 있는 북촌 환해장성입니다. 이곳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교수님 저기 한번 봐보세요. 저거 왜 저런 거예요? 저기하고 이쪽은 완전히 다르죠? 네. 환해장성이 지금 우리 처해 있는
현재 모습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에 있는 부분은 그래도 원형이 좀 잘 남아 있는 부분이고 네. 뒷부분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비바람에 의해서 쌓였던 부분이 이제 붕괴되는 자연 현상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해안가에 여러 가지 각종 개발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뭐 양식장, 그 다음에 펜션, 또 해안도로 개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개발 행위를 하다 보니 환해장성의 형태나 구조가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뭐 그런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사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너뜨렸다는 게 저 정말 화가 나거든요. 비교적 원형이 잘 유지되어 왔지만 누군가에 의해 무너진 환해장성 보이시죠? 관광객들이 쌓은 돌탑으로 변형되거나 또 파괴되는 경우도 많다네요. 오랜 세월 이 섬을 지켜주던 환해장성은 우리에게서 잊혀진 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복원에서도 나타납니다. 복원은 하는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면 복원의 취지는 좋은데 이제 잘못된 경우가 많죠. 쓰는 재료와 그걸 구축하는 방식과 또 그것을 이제 역사적인 사실에 준해서 만들어 나가는 절차가 필요한데 정확한 고정 없이 이제 기계적으로 쌓는다 보니까 복원에 대해서 잘못된 결과물이 나와서 비판받는 경우도 있죠. 약간 그런 거네요. 목조 건물을 복원하는데 스크류드라이버로 막 조절을 해버린다는 그렇죠. 약간 그런 거네요. 찾아보면 뭐 몇 군데 있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또 별도 환해장성 있잖아요. 네, 화북 네. 쪽에 있는 별도 환해장성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잘 다듬어진 형태로 이렇게 복원이 돼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남죠. 왜냐하면 복원 그 자체의 사업은 상당히 의미는 있지만 현장에 가보면 가끔 이제 옛날에 하지 않았었던 수법들이나 쓰지 않은 돌을 가공하는 기법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기계적인 인위적인 맛이 나는 뭐 그런 축조 방식을 하다 보니까 결과물도 좀 뭔가 낯선 듯한 느낌이 많고요. 지금 보시는 우리 북촌의 환해장성도 그렇지만 앞서 봤던 우리 신촌 환해장성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하는 손맛이 나잖아요. 그렇죠. 기계를 쓴 것이 없이 이래서 잘 쌓아 올려서 돌의 형태와 모양새를 봐가면서 쌓아 올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술들을 우리가 조금 더 옛맛이 나는, 손맛이 나는 그런 복원들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핏 보면 제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담으로 보이지만 오랜 역사를 지닌 제주의 방어유적 환해장성.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소중한 문화유산이 망가지고 사라졌지만 이제는 그 가치를 알고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환해장성에 대해서 뜻깊게 보고 기억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탑라인들이 쌓아 올린 문화, 유적들 또 그런 것들은 유적도 중요하지만 그 유적이 만들어내는 주변의 경관들도 아름답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거를 이제 문화 경관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알고 우리 스스로가 좀 지켜나가는 노력들, 저는 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저 오늘 하루 종일 계속 감탄만 하고 있는데 방송에 항상 하는 뭐 삼행시? 오늘 환해장성이니까 환해장성 사행시로 도전! 네. 환상적인 해안길에 뻗어있는 장성을 성원이와 오늘 함께 걸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고고제주 찾기는 계속됩니다. 안녕!